사랑도 식당에서 예지와 준호는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깊은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완벽해야만 했던 예지는 과거의 배신으로 다친 마음을, 준호는 일에 대한 열정을 이해받지 못하는 공허한 결혼 생활의 아픔을 고백했죠.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공감했고 술기운 아래 이성의 끈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박집 방으로 돌아왔을 때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불이 꺼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준호는 유부남이라는 이성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예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지 또한 잠 못 이루며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했죠. 결국 예지는 준호에게 다가섰고 준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성의 끈은 툭 하고 끊어졌고 두 사람의 입술은 격렬하게 닿았어요. 그들의 키스는 지난 몇 년간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뜨겁게 사랑을 나눴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충동이 아닌 고독했던 두 영혼이 만나 서로의 아픈 공간을 채워주는 영혼의 설계였습니다. 사랑도의 밤은 뜨겁게 타올랐고 두 사람은 긴 고독의 터널 끝에서 만난 운명적인 존재에게 감사하며 밤새도록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완벽주의자 이벤트 플래너 한혜지와 자신의 일에 갇혀 외로움을 숨겨온 건축가 이준호. 직장 동료였던 두 사람은 예정에 없던 배편 결항으로 작은 섬 사랑도에 갇히게 됩니다. 그 하룻밤 동안 두 사람은 이성이 허락하지 않는 뜨거운 감정을 나눴죠. 하지만 그 하룻밤의 사랑은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의 완벽했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폭풍이 됩니다. 준호는 아내와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어요. 예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인생을 뿌리째 흔드는 이혼이라는 가장 어려운 설계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회사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추악한 소문이 번져나갔죠. 기혼자에게 접근한 여자, 가정을 버린 남자. 차가운 시선과 악의적인 수군거림이 예지의 완벽했던 커리어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고 준호는 그 모든 압력 속에서 예지의 단단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고독하고 은밀한 사랑은 세상의 비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는 모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후 예지를 찾아갑니다. 회사 로비에서 마주한 예지의 불안한 눈빛에 준호는 오직 진심만을 담아 말했습니다. 끝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요. 예지 씨, 이제 세상의 모든 시선을 무시합시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소문보다 진실하니까요. 준호의 단호한 확신에 예지의 과거 상처와 현재의 고통이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운명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준호는 반지를 선물하는 대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청혼합니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도에서 설계되었어요. 과거는 잔해일 뿐입니다. 우리 둘만의 단단한 미래를 함께 설계합시다. 저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어요?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말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섬, 사랑도에서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들만의 새로운 미래를 건축하기로 말입니다. 충무항의 아침 공기는 비릿하면서도 상쾌했어요. 햇볕이 따뜻하게 쏟아졌지만 한혜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아스팔트 같았죠. 럭셔리 이벤트 플래너인 예지는 지금 회사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위해 작은 섬 사랑도로 가는 중이었어요. 옆에는 건축팀 소속의 이준호가 서 있었어요.
그들은 완벽한 비즈니스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 현장 답사 시간이 빡빡하니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예지가 들고 있는 태블릿 속에는 1분 단위로 쪼개진 일정이 빼곡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그녀에게는 휴식도 감정도 오직 일만이 전부였습니다. 3년 전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의 배신 이후 예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어요. 사랑 같은 건 없어. 믿을 건 오직 나 자신과 내 능력뿐이야. 그 이후로 그녀는 감정을 지우고 완벽하게 일에만 몰두하는 냉정한 프로가 되었어요. 준호는 그런 예지의 모습을 익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35살에 촉망받는 친환경 건축가인 준호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늘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는 결혼한 지 5년 차였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어요. 아내는 그의 일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집 대신 사무실이나 현장을 전전했죠. 배에 오르자마자 두 사람은 업무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예지는 섬의 지형도를 펼쳤고 준호는 건축물의 배치도를 점검했어요. 예지 씨, 이 워크숍 공간의 구조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억지로 바꾸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VIP들의 편의도 중요하죠.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럭셔리해야 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자연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배 안을 채웠죠. 그들의 대화는 마치 복잡한 설계도를 풀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감정 없는 오직 논리와 효율만이 존재하는 대화였죠. 오후 4시 사랑도에 도착했습니다. 섬은 이름처럼 낭만적이었지만 예지와 준호에게는 그저 일터였어요. 해변부터 언덕까지 구석구석을 살피며 답사를 마쳤을 때는 이미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항구로 가시죠. 마지막 배 시간 맞춰야 해요. 예지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매표소 직원에게 다가간 예지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갑작스러운 해무와 예상치 못한 조류 변화로 인해 오늘 오후 배편은 모두 결항되었습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지의 완벽했던 세상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결항이라니. 그녀의 계획에 결항은 없었죠. 네, 결항이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예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통제 불능 상황에 대한 공포에 가까웠어요. 준호는 상황을 직감하고 예지 옆으로 다가섰어요. 예지 씨, 진정하세요. 그럼 내일 첫 배는 언제 있나요? 직원은 내일 오전 10시가 되어야 확실하다고 대답했어요. 그 말은 즉, 두 사람은 이 섬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지는 준호와 함께 고립되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필 이 남자랑.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준호는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룻밤을 단둘이 섬에서 보내야 한다니. 그녀의 계획에 없던 너무나 위험한 변수였죠. 일단 숙소부터 알아보시죠. 이 섬에는 민박집이 몇 군데 없을 겁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건축가답게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다음 단계를 제시했어요. 두 사람은 섬의 유일한 식당 옆에 있는 허름한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휴, 오늘 온 손님들이 많아서 딱 방 하나만 남았어요. 도련님과 아씨 두 분이서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예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방 하나. 낯선 남자, 그것도 기혼자인 준호와 방 하나를 공유해야 한다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섬에 갇힌 상황.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그 방으로 주세요. 준호가 망설임 없이 결정했어요. 그는 예지의 얼굴을 힐끗 봤지만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읽으려는 듯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녀의 감정을 모른 척한 것일 수도 있었죠. 민박집 방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사랑도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방 안에는 얇은 이불 두 채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예지는 방 한쪽에 짐을 풀고는 벽을 향해 돌아섰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죠. 낮에는 깐깐한 이벤트 플래너였지만 밤에는 그저 두려움에 떠는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이불 깔게요. 예지 씨는 먼저 씻으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 톤에 담긴 배려심이 오히려 그녀의 경계심을 더 자극했어요. 왜 저렇게 친절한 거지? 그는 유부남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오늘 밤 이 방에서 두 사람의 이성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예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쥐며 바깥의 파도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회사의 워크숍 장소가 아닌 두 사람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게 될 무대였어요. 섬의 유일한 식당은 낡고 소박했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대화는 예지와 준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멸치회 한 접시와 함께 소주잔이 오갔습니다. 낮 동안 날카로웠던 예지의 눈빛이 알코올의 힘을 빌려 서서히 풀어졌죠. 저는 완벽해야만 했어요. 제 계획에 단 하나의 흠도 남기고 싶지 않았죠. 예지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죠. 3년 전 모든 것을 바쳤던 연인에게 배신당하고 깨달았거든요. 감정은 가장 믿을 수 없는 변수라고. 그 이후로 저는 일에만 미쳤어요. 저 자신을 속박한 거죠. 준호는 물끄러미 예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기혼자라는 무거운 껍질을 잠시 벗어던지고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 대신 늘 현장 사무실에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설계도에만 빠져 있다고 원망했죠. 제가 밤새 매달린 도면을 보면서 그 종이가 당신 아내냐고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독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 그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 영혼이었죠. 저는 그 열정을 이해받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회사의 동료였지만 사실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일에 대한 열정을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 술잔이 비워지고 두 사람의 이성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어요. 가시죠, 예지 씨. 방으로 가야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민박집 방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졌어요. 방은 작았고 두 사람이 함께 숨쉬는 공간은 너무나 좁았습니다. 준호는 벽 쪽으로 이불을 깔았고 예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이 났죠. 불 끌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네, 끄세요. 예지는 짧게 대답하고 벽을 향해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죠. 옆에는 결혼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죠. 준호는 이불을 덮었지만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멈춰야 한다. 나는 유부남이다. 그의 이성이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예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이 섬에 고립된 것은 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외로움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준호가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지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예지 씨. 준호가 아주 작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녀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웅변적이었어요. 나도 당신과 같습니다. 나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지는 몸을 돌려 준호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웠어요. 예지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죠.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결국 준호의 이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호 씨가 외로운 사람이란 걸 압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예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벌떡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들의 입술이 격렬하게 닿았습니다. 그들의 키스는 맹렬했어요. 지난 몇 년간 억눌러왔던 외로움, 고독,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한 번에 터져 나왔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옷깃을 더듬었습니다. 준호의 거친 손길이 예지의 부드러운 피부에 닿았을 때 예지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어요.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을 확인하려는 본능적인 갈망만이 남았죠.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육체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독했던 두 영혼이 만나 서로의 아픈 공간을 채워주는 영혼의 설계였어요. 준호는 예지의 강인함 속에 여린 마음을 어루만졌고 예지는 준호의 고독한 열정을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세상의 모든 윤리나 도덕에서 완전히 벗어난 오직 사랑도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사랑도의 밤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 하룻밤의 인연이 우리의 새로운 설계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긴 고독의 터널 끝에서 만난 운명적인 존재에게 감사했습니다. 사랑도에서의 밤이 끝나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얇은 이불 위에서 잠이 깬 예지와 준호는 눈을 마주쳤어요. 어색함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신 깊고 복잡한 애정이 두 사람 사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죠.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현실의 무거운 껍질을 뒤집었어야 했어요. 배시간 늦지 않게 서두르시죠. 예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 그 밤의 뜨거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차갑고 단정했습니다. 네. 준호도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섬세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결혼 반지를 무심코 만졌죠. 두 사람은 섬을 빠져나가는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았지만 어젯밤 그들을 감쌌던 온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철저한 거리가 생겼어요. 예지는 창밖의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는 바다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기분이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충무항에 도착해서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가 내뿜는 숨결, 옷깃이 스치는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죠. 예지는 준호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숨이 막혔고, 준호는 예지에게 손을 뻗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고백이었어요. 서울의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지는 럭셔리 이벤트 플래너 팀장으로, 준호는 친환경 건축팀의 핵심 인력으로 돌아갔죠. 준호가 먼저 건축팀 사무실로 들어갔고 5분 뒤 예지는 평소처럼 도도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예지 팀장님,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후배 직원이 밝게 물었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결함은 없어요. 예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프로젝트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향한 다짐 같았습니다. 결함은 없다. 어젯밤 일은 없었던 일이야.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회의실에서, 심지어 커피 머신 앞에서였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늘 엇갈렸어요. 준호는 예지를 보려 하지 않았고 예지는 준호를 감히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리는 가까웠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만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도의 기억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날 밤 서로의 영혼을 만졌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서 처음 연락이 온 것은 출장 복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준호의 이름이 휴대폰 액정에 뜨자 예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그는 전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 사랑도에서의 설계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지는 준호가 보낸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답장을 보냈죠. 예지 지금 확인할게요.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암호였습니다. 업무에 관한 문자였지만 예지는 그 문자를 보며 준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죠. 준호가 보낸 설계한 파일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는 물음이었다는 것을요. 준호는 집에 돌아가서도 괴로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의 일에 무관심했고 집안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어요. 준호는 식탁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이전에는 이 외로움이 익숙했지만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도에서 예지와 나눴던 진심 어린 대화와 온기를 알게 된 이상 이 형식적인 결혼 생활은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걸까? 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결혼 반지로 향했어요. 굵고 무거운 반지가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죠.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그것은 예지를 만난 후 되찾은 생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예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 예지의 마음속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가 너무나 위험한 도박임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 발각된다면 완벽하게 쌓아 올린 그녀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사랑도의 어둠 속에서 느꼈던 준호의 따뜻한 체온과 강렬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배신당할까봐 무서워. 예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라면 다를 거야라는 달콤한 속삭임도 동시에 들려왔죠. 어느 날 저녁 예지는 술에 취해 들어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지, 제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솔직했죠. 하지만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준호, 사랑도에서 우리 함께 만든 새로운 설계도를 믿으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 현실을 바꿀 겁니다. 예지는 그 문자를 읽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기혼자인 그가. 예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동시에 마침내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직장 동료라는 얇은 막을 찍고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에는 예지가 보낸 문자, 제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보낸 답장, 저는 당신을 위해 현실을 바꿀 겁니다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 문자는 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도의 밤은 그에게 진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죠.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곧이어 분노로 이글거렸죠. 뭐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서로를 외롭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도 저도 각자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아내는 준호의 침착함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당신 일 중독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내 행복을 찾아? 혹시 딴 여자라도 생겼어요?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지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밝힐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진실이었죠.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서류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건축물보다 단단했어요. 준호의 이혼 절차는 험난했습니다. 아내는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았죠. 준호는 매일 밤 길트죄책감과 싸웠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그는 샤워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굵고 무거운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가 예지를 만날 새로운 설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며칠 후 준호는 그 반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손가락에 남은 희미한 흔적만이 그의 과거를 증명했어요.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오직 예지를 향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의 폭풍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준호가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회사에 퍼져나갔어요. 친환경 건축팀의 이준호 팀장이 갑자기 이혼한다더라는 소문은 곧 그 이유가 럭셔리 이벤트 팀의 미혼 팀장 한혜지 때문이다는 악의적인 헛소문으로 변질되었죠.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지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여자 때문에 가정이 깨진 거야. 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뒤로는 딴짓을 했네. 차가운 비수가 예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예지는 겉으로는 더욱 완벽한 프로페셔널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표정의 변화 없이 회의를 주도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죠. 그녀는 과거 연인의 배신 때문에 사랑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랑 때문에 직장 생활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 압박감 속에서 준호와 예지는 더욱 비밀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업무 문자가 아닌 암호 같은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예지 오늘 복도에서 숨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 고개 들고 걸으세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설계는 옳아요. 준호는 예지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문자는 예지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었죠. 그의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이 그녀의 무너져가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지는 힘든 회의를 마치고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준호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지는 준호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힐끗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예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그들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스킨십이었죠. 힘들죠? 준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지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모든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예지의 불안감이 폭발했어요. 준호는 예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죠. 우리가 만난 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예지 씨. 그것은 운명적 설계였습니다. 당신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설계였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소문과 시련은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건축 과정일 뿐입니다. 믿으세요. 저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아요. 예지는 준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댔습니다. 그의 체온과 심장 소리가 그녀의 불안함을 잠재웠어요. 이 순간 직장 내의 모든 소문과 압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그들의 마음, 그리고 사랑도에서 시작된 하룻밤의 설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준호의 확신뿐이었어요.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으며 곧 다가올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그는 슬픔보다 깊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족쇄 같았던 과거가 비로소 끊어진 순간이었죠. 그의 손가락에는 더 이상 무거운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지에게 했던 약속, 현실을 바꿀 겁니다를 지킨 거예요. 그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오직 예지를 향한 운명적인 사랑만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죠. 그는 주저없이 가장 먼저 예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예지가 회사 로비를 나섰을 때 준호는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지는 준호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나 피로 대신 강렬한 확신이 감돌고 있었죠. 끝냈습니다. 준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무게는 거대했어요. 예지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예지는 그 자리에서 울컥하고 말았어요. 소문과 시선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준호 씨, 예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천천히 다가섰어요.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요. 예지 씨, 이제 세상의 모든 시선을 무시합시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소문보다 진실하니까요. 준호가 예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예지는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죠.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완벽한 삶이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준호처럼 자신의 사랑을 향한 확신을 갖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예지와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사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복도에서 따라왔지만 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는 준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를 보며 놀라거나 비난했지만 준호와 예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예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사는 대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장소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금요일 저녁 준호는 예지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예지의 손을 잡고 진심을 고백했어요. 저는 건축가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설계도를 그리죠. 우리의 사랑은 사랑도에서 설계되었어요. 그 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보았고 평생 함께할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지 씨, 우리 다시 사랑도에 갑시다. 당신이 처음 저에게 왔던 그 섬에서 우리의 새로운 건축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과거는 과거의 잔해일 뿐입니다. 우리 둘만의 단단한 미래를 함께 설계합시다. 저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어요? 예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준호의 뺨을 감쌌죠. 준호 씨, 저는 이미 당신의 설계도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영원히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불안해하는 연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당당하고 행복했죠. 준호는 예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말 우리를 이어준 그 섬에서 만납시다. 이번엔 당일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물 거예요. 네, 준호 씨. 예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사랑도의 아침 햇살처럼 눈부셨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을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임을, 영원히 이어질 그들의 새로운 설계가 이제 곧 완성될 것입니다.